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박윤정 형사입니다. 오늘 이제 380강은요. 법인의 비사병 토지 대행에 대한 양도하고 개인의 일반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 이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이게 계속적 기업의 공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건 부동산 매매업자든 부동산 매매면 매매월의 말일부터 2달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안세 재경전을 요 12월 9일자 표지에다 이렇게 잘 원전이 나와 있어요. 원전 한번 찍어보시고 찰칵 내용을 이렇게 뽑았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요새 이제 한때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주택 투자가 유행이었어요. 올해 한 5월, 4월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많이들 했었고, 법인을 통해서 집을 하나 사서 또 불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1세 주택이 아니니까 이제 비과세 문제도 피할 수가 있고, 문제도 또 따로 과세니까 이제 종부세를 과세하는 수가 있었는데, 분리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8월, 7월에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법인의 주택을 사는 것은 이제 전부 다 그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걸 봐가지고 아예 그냥 취득세도 높여버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해버리고 그래서 과세의 어떤 혜택이 다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거 다 그대로 있고 해서 그간에 이제 이 수도권 근처에서 법인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종부세가 되게 세게 과세가 되니까 매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법인이 이제 잠을 자는 데는 아니니까 주택은 비사병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있어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고 있다. 매물로. 그 매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시 개인들이 살 수 있는데 개인 사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안 좋으니까 서로 매물만 많이 나오지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상황은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먼저 근거 규정은 법인의 비업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 55조의 과세 특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 개인은 소득세법 105조의 예정 신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 개인은 소득세법 제69조의 예정 신고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대상은 법인의 경우는 비사업용 부동산의 중심이다.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자연인하고 달리 주택이라는 것, 잠을 잘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이제 이게 주업인, 농업법인이나 임야법인인 몰라도 웬만한 법인들은 이제 이런 것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이다 비사명 토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세율은 이제 일반 법인세 20%까지 플러스 추가 차익에 대해서 10% 추가의 법인세를 낸다. 이것은 일반 이제 개인들 부동산의 비업명에 대해서 10% 추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일반 법인세율 20% 플러스 추가 차익 1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법인에 대해서 1년간 여러 건 통합결산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차익과 차손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어쨌든 1년 단위로 통합신고한다. 따라서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법인임으로 1년 결산 확정신고만 이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1년 통합결산만 하는 이유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계속개업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뭐 하나 팔고 떠나지 않는다, 그만두지 않는다 이런 기본 가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이익과 손실에 통합 합산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고 또 이제 이게 예정신고를 미리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법인의 모든 이익은 합산에 의해서 나중에 손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통합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소득 원천징수도 안 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일반 개인은 모든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 이제 대상이 되고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사업용이면 10% 추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이 신고납부는 이제 부동산 매매 차익이나 차손이 있는 매매월의 말일부터 2달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계속 그 달에
건별로 양도한 거를 계속 2달 내에 예정신고하는 것이다 얘기죠. 이렇게 예정신고한 이유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없고 대부분 차익으로 추정이 되고 또 이런 개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예정신고가 없는 대신에 개인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를 주로 하는 사업 개인도 이것도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뭐 의도적 매매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하나의 대지에다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해서 팔면은 그것이 한 집당 하나의 독립된 가구가 되니까 그게 여러 세대의 집, 여러 주택의 집을 판매하는 것이 돼서 부동산 매매업자 같이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한 채만 그냥 살던 거를 판다 이러면 이제 일반 양도신고고 어떻게 보니까 나대지를 사서 거기다 주택을 여러 층 다세대지를 써서 판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매매업도 비사업명이면 10% 추가인데 이제 매매업 자체를 본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사업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10% 추가가 대부분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이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계속적 정기적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이런 매매 차익과 차손을 매매 말부터 매달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층별로 팔릴 때마다 판 달로부터 2달 내에 손익을 신고해. 물론 같은 날에 팔리면 그 단달에 팔린 걸 합해서 차손익을 구한 다음에 예정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달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 예정신고를 한 이유는 아무리 부동산 매매업자라 할지라도 법인과 달리 개혁성이 부족하고 손실 가능성이 있고 또 이건 배당의 원천징수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원리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법인은 아무리 차익이 있어도 예정신고 납부하는 건 없고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는 차익과 차손에 관계없이 매매된 날의 말일로부터 2달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만 된다. 예정신고라고 해서 확정신고가 아니 가관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도 안 하면 가관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